번째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SNS를 통해 자식들의 몫을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최고의 공격은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며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어르신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식민지, 전쟁, 가난, 독재 같은 많은 위기를 넘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자신은 힘들어도 자식들만큼은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던 높은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경제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뒤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도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주신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아 깊은 존경과 감사의 큰 절을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식들의 몫을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치매 국가 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노후 건강과 복지를 꼼꼼히 챙겨 더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활동 공간을 넓혀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는데요. 시대가 변해도 달라져서는 안 될 절대가치, 바로 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많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 기부금 사용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는 위안부 성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며 30년 가까이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어제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수요 집회 불참 의사를 밝힌 할머니는 집회가 학생들의 고생만 시키고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성금이 모여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수요 집회를 주도하는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 할머니 주장을 적극 반박했는데요. 정 의원은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받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하고 있다며 이 할머니에게 1992년 생활지원금으로 100만 원, 2017년에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라는 영수증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어 2017년 하반기 100만 시민 모금을 진행해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거부한 할머니 8명에게 1억 원씩을 전달했고 이어 피해자 지원쉼터 제공, 신고전화 운영, 재정의료지원법, 재정운동 등의 성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은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열망에 책찍질을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성금은 언제나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기억연대의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조사를 통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 연일 사전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선 불복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 의원은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조작 선거 빼박 증거 3가지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첫 번째 증거로 총선 출구조사 발표 당시에 차분한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제시했습니다. 대승이 예견됐는데도 민주당이 기뻐하지 않은 부분이 이상하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고요. 두 번째 증거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직후 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면서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라면서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냐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로는 남영희 전 민주당 후보가 재검표를 철회한 사례를 꼽았는데요. 민 의원은 남 후보가 재검표를 막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재검표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네 번째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작 선거 사건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연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고 있는 민 의원. 그러나 선거 불복으로 비춰져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진 않을까. 통합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민 의원은 과연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시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토론회장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